6월 27일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목별로 내일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오늘은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월요일 모처럼 그 방송국 오는 발걸음이 가벼웠던 날인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이제 두 가지로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올라갈 때도 조정을 주면서 올라가듯이 워낙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테크니컬 바운딩적인 어떤 반등이다. 아니면은 지수는 바닥을 잡았다. 두 가지 의견이 좀 양분하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떤 쪽이 맞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긴 하겠습니다만은 종목별로 봤을 때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임계치를 지난 가격적으로 종목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는지 종목별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해줄 때 내 종목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요. 댓글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한꺼번에 남겨주시면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 마지막 순서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블랙 먼데이가 아니고 좀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월요일을 맞이했는데요. 저희가 계속 힘든 월요일을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 계속 박근호 매니저님도 고엔스탑 시작하실 때마다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내일도 이 흐름이 이어가면 좋겠죠. 우리 종목 상담을 약간 시간 때문에 미룬 적이 있긴 하지만 그동안에 종목 상담에서 수익을 갖고 어떤 상담을 했던 종목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약간 이 수익이 너무 좋은데 팔아야 되나 이런 상담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내일 시장 공략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원자력 투자자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해주셨네요. 오늘 원자력이 특별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워낙 다 좋았기 때문에. 근데 내일 이제 종목이라기보다는 상품이라고 보아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원자력 관련주들도 대형주들도 있고 그다음에 건설주들도 원자력과 많이 관련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테마주, 중소형주들 많이 있는데 어떤 걸 살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일 좋은 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 바로 스타트를 시작을 하는 상품입니다. 그럼 어떤 상품일지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킨덱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라고 해주시는데요. 이런 게 이런 건 아직 없죠. 이런 건 없고 내일 시작합니다. 이제 내일 대표적인 원자력 관련 ETF가 2개, 그다음에 총 5개 정도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이제 원자력 관련 ETF가 이제 상장을 내일 하게 됩니다. 그다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총 5개가 상장하는데 2개가 이제 원자력 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자력 관련주 24개를 선정을 해서 그 종목군들의 흐름의 평균의 합을 내는 건데 자, 그럼 어떤 상품인지 다음 장 보면서 잠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 2개가 이제 오늘 제가 선택한 게 이제 왼쪽에 있는 킨덱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고요. 그다음에 같이 상장을 하는 게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인데 일단 처음에 나오니까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2개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건 이제 한 구자당 이제 ETF도 주라고 해야 되니까 11,183원으로 이제 시초가 이제 잡혔는데 내일 시초가 얼마에 잡힐지 모르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는 개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잠깐 설명드리면 APLP라고 맨 밑에 나와 있는데 APLP가 이제 NHC나 메리츠가 맡았다. 보통 우리 LP라는 것은 이제 그 워런트 쪽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어떤 유동량을 공급을 하는 그다음에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ETF 가격이 괴리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 가격을 좀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LP고 AP는 창구 역할을 한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장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우리가 보통 코덱스도 있고 지금 설명드린 킨덱스도 있고 타이거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왜 뭐가 틀린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운용사가 이제 틀린 거죠. 코덱스는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삼성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타이거는 미래에스텍 그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드린 킨덱스 같은 경우는 한국투자에서 운영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아직 그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매수가는 당연히 내일 시초가로 하도록 하고요. 이제 처음 이제 구자 가격을 봤을 때는 목표가 15,000원, 선저가 8,000원 정도로 일단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 공략주는 내일 상장하는 ETF입니다. 킨덱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8,000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기분 좋은 월요일을 맞이했는데요. 이번 주 시장에서는 국내 시장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지 투자 포인트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실패를 했잖아요. 네. 뭐 딱히 실패라는 게 실망스럽지 않은 게 그동안 계속 실패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우리 투자자분들이 미국 시장 오르는데 우리나라 시장 왜 빠져? 그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원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시장에서 뭐 어떤 우리나라가 지금 FTSE나 S&P는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MSCI에서 이제 지수 편입 실패의 이유를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공배도가 너무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꼽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한정된 공매도는 우리들한테 좀 불리한데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환율과 관련된 거긴 한데 역외환 시장이 장이 끝나고 나서 자유롭게 어떤 환전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모자라지 않나. 자, 그러면 왜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바라는 쪽도 있고 제도권에서도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의견이 갈리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이제 MSCI 지수는 선진국, 신흥국, 프론티어 세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론티어는 좀 약간 그 못 사는 나라라고 표현을 좀 쉽게 하고 신흥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편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선진국 지수는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돼 우리나라의 자금이 신흥국 지수의 펀드는 나가게 됩니다. 네. 나가게 되고 선진국 지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데 시장에서 나가는 돈이 많냐 들어오는 돈이 많냐 갖고 지금 좀 설왕설래가 있어요. 이게 뭐 몇십 조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대부분은 빠져나가는 신흥국 지수의 자금보다는 패시브 자금보다는 들어오는 선진국 지수의 자금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치수를 제시를 하는 쪽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신흥국 지수에 머물러 있으면 굉장히 큰 단점이 뭐냐면 중국의 이제 A 주식, 중국은 이제 여러 가지 나눠주는데 중국의 A 주식은 내국인이랑 기관들만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중국 A 지수가 지금 MSCI 그 신흥국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날이 갈수록.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중국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선진국 지수를 이번에 대선 후보들도 이거를 뭐 공약으로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아깝게 편입이 됐고 한 2025년 정도쯤에 다시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FTSE나 S&P의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돼 있지만 굉장히 좀 그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히 딱히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반등시. 코로나 때 가장 좀 궁금했던 부분이고 그때 많이 갈렸었는데 뭐 만에 하나 물론 뭐 시장이 지금 지난주 목요일에 저점 잡고 금요일 올랐고 오늘 올랐다 계속 오른다 사실 그거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는 거지만 앞으로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럼 나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뭐 갖고는 가겠지만 현금 있는 분들은 어떤 걸 사야 될까? 많이 빠진 걸 사야 될까? 아니면은 뭐야 이거 뭐 폭락장 뭐야 내 주식 안 떨어지는데 이런 게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그렇게 볼 수 네. 있겠죠. 그런 시장이 좀 뭐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좀 안정을 찾아간다라고 하면 어떤 게 더 올라갈까? 일단 이익단이 괜찮아지는 업종이 가장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의견이고요. 뭐 시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잘 버티고 있는 업종들이 여기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 쪽이 지금 수익이 수출 쪽이 굉장히 견조합니다. 그 다음에 몸으로 체감은 안 되지만 화장품들도 사실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좀 잘 버티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기기 업종,
기기 업종이 굉장히 지금 선방을 하고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뭐 전지 쪽, 배터리 쪽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가장 많이 빠진 거 IT죠. IT가 가장 많이 빠졌고 디스플레이 역시 뭐 IT라고 봐야 되고 화장품 평균 30% 마이너스가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 조선 쪽이 좀 잘 버틴 걸로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여기서 뭐 급 반등이 아니라 그냥 옆으로 횡보만 하는 어느 정도 안정만 보여준다라고 하면 제 객관적인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전자 IT 쪽이 가격적으로는 제일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가격적으로는 가장 조금 타이트하게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반등 시에는 그래도 IT 쪽이 많이 올라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세 번째 투자 포인트도 한번 짚어볼까요? 악재의 크기가 하락폭을 결정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코스피가 네. 1000포인트가 밀렸고 그다음에 코스닥이 300포인트가 밀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금리, 뭐 환율, 인플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의 시장의 하락을 갖고 올 수 있는 어떤 하락의 크기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이 그 하락의 크기가 어느 정도 나와 있냐? 다시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 다른 문제고 시장이 얼마나 더 떨어질 수 있냐를 봤을 때 저는 여기서 큰 폭의 하락은 사실 크게 나올 수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 왜 그러냐면 기존의 어떤 뭐 중국, 미국 무역 전쟁으로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 어떤 뭐 EPS가 굉장히 많이 크게 빠졌을 때, 그 다음에 IMF 때는 좀 약간 뒤로 하고, 그 다음에 뭐 리먼 사태 때, 리먼 사태는 사실 지금 리먼 사태가 지금과 비교를 하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리먼 때는 미국의 어떤 증권사들, 중소형 증권사들 거의 다 망한 기업들이 거의 웬만한 기업들 다 망했거든요. 큰 이른 네임드들 말고는 뭐 기업들도 다 나가 떨어졌고 지금은 그것과는 좀 약간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중고등학교 때 우리나라는 뭐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환율이 오르면 대기업들이 돈을 잘 번다. 지금은 그런 시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쁠 수는 없거든요. 대기업들이 진짜 시쳇말로 바보 아닌 이상 이 환율도 실적이 나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계속 유지가 되면은 좀 약간 어떤 외국인 수급적으로 지수는 좀 안 좋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환율이라는 건 나가는 돈 대비 들어오는 돈이 맞냐 적냐 갖고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환율도 최근 안정되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 보면 일단 다시 1,300원만 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좀 안정된 흐름을 좀 기대 및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환율도 조금씩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는 시간에서 또 이번 주 투자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요. 고민되셨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박근호 매니저님과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고엔스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인기 검색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대장이고요. 인터넷 대표주와 게임주, 제약바이오, 차량용 반도체, 2차 전지와 조선주, 화장품, 원전 관련주, 유상증자까지 자리를 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일지 종목명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첫 번째로 SK 하이닉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반등하면서 하이닉스 역시 따라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이닉스는 내일 시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오늘은 올고를 드렸어요. 올고를 드렸는데 종목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의 반등세가 그래도 주 초반까지는 좀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자,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장 의아한 부분이 이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실적이 좋을 때 목표가 계속 상향했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주가가 이제 떨어지니까 증권사에서 뭐 반도체 업황이 좀 하향할 것이다라고 그래서 목표가를 계속 낮추고 있다. 사실 좀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하이닉스를 조금 길게 뭐 주봉이나 뭐 이런 한 2년치 정도 한번 좀 보여봐 주세요. 물론 저는 리포트를 굉장히 많이 읽는 편이긴 한데 이런 애널리스트들이나 제도권에서 나오는 목표 가격은 전 무시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아주 예전에 계속 올라갈 때 삼성전자도 뭐
9만 원 중후반까지 갔긴 했었습니다. 뭐 12만 원 간다, 13만 원 간다, 뭐 떨어지니까 뭐 13만 원 간다 계속적으로 하다가 이제는 뭐 조금 목표 주가를 삼성전자도 하향시키고 있는데 이 반도체 업황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갈대와 같거든요. 네. 올해 1분기에 우리가 보통 대기업들이 실적 발표하기 전에 컨퍼런스 콜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이제 컨퍼런스 콜은 이제 실적 발표하기 전에 애널리스트들한테 질문을 받는 어떤 그런 온라인 회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번 1분기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애널리스트 컨퍼런스 콜 할 때 공통되게 나온 그 단어가 있어요. 단어라고 해야 되나? 저기 미국 쪽이나 글로벌 서버 업체들이 엄청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물량들을 수주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불과 한두 달 지났다라고 해서 그게 과연 반도체의 어떤 지금 또 뭐 재고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 좀 약간 다르긴 하긴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 출하량이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줄고 있다라는 점. 하이닉스가 지금 그 스마트폰 낸드 세계 2위를 탈환을 상황인데 이 부분이 좀 실적 하향 의견을 낸 거라고 근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반도체가 많이 쓰이는 모바일 기기나 PC나 서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방금 1분기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컨퍼런스 콜에서 서버의 대규모 수요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 서버에서 지금 좀 악재가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지금 삼성, 하이닉스 모두 DDR5를 만들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전 세계 서버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건 인텔이거든요. AMD가 아니라. 거의 90%를 인텔이 서버 CPU를 만들고 있죠. DDR5 램을 적용할 수 있는 CPU가 조금 약간 본격적인 뭐 어떤 생산 그런 게 개발 발표 이런 게 좀 약간 딜레이가 돼서 그 부분들이 좀 악재로 작용한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뭐 DDR5가 빵빵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왔다. 그러면은 사실 그거는 굉장히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래에 뭔가 좋아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은 뭐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기대를 언덕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환율 안정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종목이 아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환율만 안정되면 막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라 뭐 거기까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뭐 갈 수도 있죠.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 실적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리포트의 목표가가 문제가 아니고 환율이 문제다. 일단 의견은 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실적보다는 환율이 조금 더 주가에 영향을 더 미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네. 반도체 이익 추정치가 하향 우려는 좀 없다고 네. 봐도 될까요? 저는 이게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네. 전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그 종목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거거든요. 만약에 뭐 가장 쉽게 설명해서 제가 몇 번 이런 예를 들긴 했는데 1등 할 걸로 예상한 사람이 3등 하면 굉장히 네. 그렇잖아요. 근데 5등 할 걸로 예상한 사람이 3등 하면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컨센서스가 높으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없다라는 게 바로 이런 뜻인데 시장의 눈높이가 나빠지고 있다. 일단 삼성전자도 2018년도 말쯤에 굉장히 안 좋은 리포트들을 쏟아졌어요. 네. 삼성전자 월봉으로 2018년도 4분기를 한번 봐보시면 가장 저점입니다. 18년도 하반기에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 안 좋다라고 해서 계속 쏟아졌는데 네. 딱 저점이었어요. 딱 저점. 2018년도가 어딘지 제가 좀 보이지가 좀 넓게 보여주시면 볼 수가 있는 아마 2018년도 요때쯤 될 것 같은데요. 그때쯤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굉장히 하향도 많이 했고 그때가 바로 저점이지 않았나. 그러고 나서 네. 계속 올랐거든요. 이때인가요? 그때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일단 기관의 리포트들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뭐 환율 안정이 최우선이니까 당분간은 환율이 1,300원 안 나오면
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반등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반등의 여지는 충분하다라는 의견으로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두 번째에 위치한 네이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도 참 많이 떨어졌죠. 많이 그래서 떨어졌죠. 좀 과대낙폭이라는 네, 인식에 네. 계속 3거래일 연속 그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내일 시장에서 고이겠죠? 네, 그 의견을 드렸습니다. 일단 뭐 종목 제가 앞서서 언급을 했듯이 종목일 수도 있고 시장에 묻어서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자 네이버, 카카오 뭐 고점 대비해서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나 할 정도로 많이 떨어졌는데 뭐 흔하게 나오는 단어죠. 뭐 성장주의 이제 뭐 한계다. 미국의 이제 메타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뭐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 보면 사실 메타가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구글은 최근에 좀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느낌이고. 네이버, 카카오 그냥 뭐 같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한계를 맞이한 건 뭐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성장성의 한계가 있고 글로벌적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뭐 그 중심에 뭐 카카오의 피코마나 뭐 네이버의 이제 웹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별다른 코멘트는 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뭐 너무 많이 떨어졌고 뭐 반등을 얼마나 줄 거는 시장이 결정을 하겠지만 당분간, 뭐 단기간에 어떤 카카오나 네이버의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그동안에 보여줬던 성장세를 보여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많이 떨어졌고 싸졌기 때문에 물론 뭐 다른 어떤 성장주가 아닌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비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업종마다 틀린 거긴 하니까 그럼 뭐 바이오는 지금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일단 전 세계적으로 메타나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의 반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뭐 제가 봤을 때 1년, 2년 내에 승부가 나진 않겠습니다만은 뭐 글로벌적으로 얼만큼 뭐 어떤 사업 영역을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네이버, 카카오가 다시 성장주에서 또 가치주로도 인정을 받는 시절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큰 어떤 최근에 이슈는 없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 따라서 반등세는 뭐 당분간은 주 초반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뭐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이런 플랫폼 관련주들이 이제는 성장주로는 매력이 끝났다라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고 네. 거기에도 그러면 동의를 하시는 걸까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성장주와 가치주를 나누는 건 외국과 좀 약간 틀리긴 한데 외국에선 가치주라고 하면은 배당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거든요. 근데 네. 네이버, 카카오는 배당이 굉장히 좀 실망스럽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장 어떤 계속 긴 기간 성장을 하고 있는 코카콜라를 보면은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자기가 투자한 금액 대비 현재 50%의 배당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50% 배당 주는 기업이 누가 있겠어요. 워렌 버핏이 뭐 코카콜라의 매수 평단가가 $3 중후반인데 뭐 지금 뭐 배당으로 자기가 투자한 금액의 50%씩을 받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코카콜라도 사실 성장주는 아니긴 한데 이런 네이버, 카카오가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로 가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네. 성장주들은 돈을 계속 투입을 해야 되니까 사실 배당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질문 주신 게 더 이상 성장주로서 매력이 없냐? 당분간은 뭐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이버는 그래도 내일 시장에서는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5번째에 위치한 해성 D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기판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하이닉스 역시 계속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성 DS는 내일 시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뭐 그 의견 역시 드리도록 하고 지금 가물이 좀 약간 바뀌었죠. 전기차 쪽에서도 완성차 업체들보다 이 양극재, 음극재 기업들이 이제 갑의 입장이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판 기업들 보면은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해성 DS, 그다음에 심텍, 코리아 서키트 이런 이제 반도체 기판 기업들의 어떤 그 최근에 보면 해성 DS도 뭐 한 3천억인가에 들어갔고 이제 증설을 좀 들어갔거든요.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뭐 시장에서 사실 해성 DS 시장 대비해서 많이 안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뭐 해성 DS가 원래 재작년서부터 계속 많이 오르는 이유가 사실 이런 기판도 기판이지만 리드 프레임 부분이 가장 좀 크거든요. 리드 프레임이 한 70%, 그 다음에 기판이 한 30% 정도 매출 구성을 차지를 하는데, 리드 프레임은 이제 뭐 해성 DS가
자동차 반도체를 만들진 않지만 자동차는 이제 뭐 항시 이 충격을 받고 다니는 어떤 운송 수단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기판에 꽉 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흔들리거나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지하는 리드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해성 DS.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해성 DS는 거의 90%가 해외 수출이에요. 네. 해외 수출이에요. 그러면 지금 환율 관련돼서 뭐 실적적인 측면도 뭐 나쁘진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가 좀 밀리긴 했지만 사실 해성 DS가 작년, 재작년, 그다음에 3년 전서부터 보면 거의 더블로 그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200, 400, 800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뭐 1,600이 갈 수는 없긴 합니다만은 생산 캐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설을 통해서 얼마만큼 물량을 늘리냐. 또 하지만 이런 뭐 지금 기판 업체들이 다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 공급이 초과돼서 또 재고 쌓이면 그게 또 가장통 악재로 작용을 하거든요. 하지만 당분간은 어떤 공급에 의해서 쇼티지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 기판 업체들이 지금 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은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주가는 글쎄요. 뭐 여기서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이 더블로 늘어나고 있는 실적이 전 주가에는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안정되지만 가격적으로는 사실 메리트가 크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 뭐 하락도 있었고 시장 대비해서 견조했고 그래서 반등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성 DS 말씀해주신 것처럼 영업이익이 이렇게 계속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또 7월에 접어들면 또 2분기 실적이 나오잖아요. 네. 그때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좋을 만한 섹터가 뭐가 있을까요? 뭐 해성 DS를 포함한 기판도 네, 그렇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해외 수출이 많은 업체들은 전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출 쪽에서 가장 좋은 게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현대차 나쁘진 않았는데 뭐 자동차 쪽 좀 약간 뭐 성향마다 뭐 개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약간 지금 가격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뭐 시장이 폭락이 와도 잘 버틸 수 있는 업종은 이제 최근에 수출 동향을 보면 자동차 쪽이 좀 덜 떨어지고 올라가야 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서는 수출에 또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자동차 섹터를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에 위치한 LG 생활건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6.18 쇼핑 대축제가 열렸잖아요. 네. 또 LG 생활건강이 그 영향인지 또 오늘 강세를 보여왔는데요. LG 생활건강은 내일 시장에서 고일까요? 네, 오늘 올고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럼 LG 생활건강도 네. 고 의견 네. 주셨는데요. 6.18은 일단은 어떤 미국의 그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네. 느낌인데 광군제를 알리바바의 광군제를 좀 약간 벤치마킹해서 좀 만든 거죠. 좀 싸게 줄 테니까 좀 물건 좀 많이 사라. 자, 기업의 문제냐 과연 뭐 중국 시장의 어떤 그 화장품의 셧다운으로 문제냐. 우리가 한진해운이나 뭐 대한해운이나 이런 기업들 시장에서 굉장히 큰 아픔을 겪었을 때 사실 전 세계 1위 해운사인 머스크는 완전 영업이익이 날아다녔었거든요. 네. 중국에서 이제 같은 중국을 주력 시장으로 삼고 있는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실적이 뭐 좋았어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실적이 좋았고요. 근데 LG 생활건강만 왜 이렇게 실적이 1분기 기준으로 반토막이 났을까? 사실 LG 생활건강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분기를 성장을 하는 대표적인 성장주였었어요. 네. 실질적으로는. 근데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실적이 좀 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적이 까여도 너무 까였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떤 업황이 나쁘더라도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LG전자의 중국의 주력은 후오라는 어떤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가 좀 약간 굉장히 실적이 좀 톤다운이 되면서 LG생활건강에 좀 직격탄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 제가 LG생활건강 차트를 한번 보면 아주 길게 한번 좀 보여봐 주세요.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게 주가가
반토막도 더 났죠. 실질적으로는 네. 바닥을 잡는 것 같은 구간들이 계속 나와줬었는데 더 떨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바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 LG생활건강이 중국 쪽에서 화장품의 경쟁력을 회복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 뭐 신규 브랜드나 중국 브랜드 하나 키우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써야 되거든요. 네. 화장품을 잘 안 바꾸시죠? 네, 저도 잘 안 바꿔요. 네, 화장품이라는 거 한번 전 세계적으로 1등서부터 5등까지는 바뀐 역사가 없거든요. 순서는 조금씩 바뀐 적은 있어도 1등서부터 5등까지는 전혀 자리를 안 내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화장품이라는 것은 이제 뭐 트러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지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당분간은 뭐 사실 더 떨어지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진짜 한 수십 번은 나왔을 구간이 있는데 매수를 해야 된다. 저는 가격적으로는 뭐 싸 보이지만 LG생활건강을 굳이 왜 사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하지만 뭐 많이 떨어졌고요.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좀 뭐 싸진 건 사실입니다. 뭐 실적이 좀 안 좋긴 했지만 일단 뭐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하다 해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생건 역시 또 과대 낙폭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반등은 가능하다라는 의견으로 고를 주셨잖아요. 근데 LG생건이 이번에 6.18 축제에서도 매출 40위권에 들지 못했대요. 네. 이렇게 좀 인플레이션을 조금 아직도 기대해봐도 될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소비재 섹터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뭐 소비재 인플레 관련돼서 뭐 뭘 살까 이렇게 뭐 생각을 해보거나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뭐 당연히 지금 뭐 소비재, 에너지 얘기가 다 나와지고 있는데 저는 인플레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업종을 일단 좀 지금 관심권에 두는 게 좀 합리적인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 빠진 이유가 인플레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인플레가 지속되는 한 다른 거 사도 좀 다 빠지거든요. 근데 해결이 되면 인플레 관련돼서 소비재나 어떤 음식료, 지금 음식료 뭐 소맥이나 뭐 이런 것들 떨어지는 거 보면은 이거 뭐 언제 그렇게 많이 올라가서 시장에서 뭐 밀가루 했나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뭐 어떤 스마트한 투자자라고 하면 지금 인플레 관련주를 사기에는 좀 약간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플레로 인해서 실적이 큰 영향이 없는데 엄하게 떨어진 종목을 사는 게 뭐 저는 좀 스마트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LG생활건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10가지 종목들 고엔스탑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종목 모두 다 시원하게 빨간불을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다날이 올라왔습니다. 매수가는 6,500원에 비중이 50% 반절이나 담으셨네요. 네. 네, 가격이 다날.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사진 않으셨겠죠? 예전에 이제 코인 때문에 많이 올라갔었었는데 네. 최근에 사신 거겠죠? 지금 이제 뭐 NFT나 지금 코인 관련된 뭐 업빛 뭐 이런 그 관련주들 보면 사실 그 움직임이 예전 같진 않고 사실 그런 기업들은 코인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거래만 많이 되면은 코인 관련주들은 올라가는 게 맞긴 한데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날이 사실 뭐 이런 전자결제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예전에 올라갔던 이유가 코인 때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다시 올라가려면 어떤 그런 시절이 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가격적으로 많이 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제 뭐 폭락이나 이런 게 안 오고 막 코스닥 기준으로 1,300개, 1,400개 떨어진 시장이 안 오고 뭐 강보합 정도 오면은 그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저는 보합장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네. 왜 좋아하냐면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종목이 올라가는 건지 시장에 묻어서 올라가는지 판별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근데 보합장이 오면 그 종목이 갖고 있는 특유의 어떤 그 느낌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호재도 잘 발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장이 안정됐을 때 다날이 다시 올라갈까라고 생각을 하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올라갈 수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 다날의 어떤 자체 탄력으로 올라가기에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퀘스천 마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뭐 다날이 뭐 이상한 기업도 아니고 네. 뭐 가격적으로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 건 굉장히 많이 참았다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하기 굉장히 좀 뭐 우리가 보통 손이 나가는 자리들인데 네. 잘 참으셨고 저가에서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최소한 손실은 뭐 안 보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하지만
시장이 막 빵빵 금요일 오늘처럼 빵빵 터졌을 때 다날이 그걸 못 받쳐준다라고 하면 좀 심리적으로 좀 약간 그 박탈감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 참고하시고 정리하면 수익은 충분히 내고 나오실 수 있는 가격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 대비해서 어떤 좀 약간 아웃퍼폼한 수익률은 조금 뭐 퀘스천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날 첫 번째 종목 상담으로 도와드렸습니다. 바로 두 번째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는 대한전선입니다. 매수가는 1,940원에 비중은 30%라고 하시는데요. 물타다가 비중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목표가랑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대요. 우리 뭐 우스갯소리를 물타다 대주주 됐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네. 이 대한전선도 제가 아까 그 우리 관심 종목을 드렸던 원자력 ETF에 들어갈 거예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고, 근데 일단 저는 호반건설의 인수가 되고 나서 사실 대한전선을 보는 시장의 눈은 많이 달라졌다. 실질적으로 뒷배가 일단 든든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전선은 사실 국내보다도 외국에서 더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대한전선이 100분의 1 토막이 거의 난 기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네. 그래서 앞으로 ETF가 생기면, 내일 ETF가 거래되면 또 ETF를 사람들이 막 사잖아요. 그럼 네. 뭐 대한전선도 당연히 원자력 그 케이블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러면은 그 ETF를 사면 그 돈이 대한전선의 매수로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나쁠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에 대한 기대감을 저는 이런 뭐 상한가나 이런 테마로 보지 마시고 네. 100분의 1로 빠졌던 대한전선의 주가가 호반건설 인수로 좀 정상화돼 가는 긴 기간을 사실 투자라고 하면 우리 앵커는 몇 년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길어야 1년. 길어 1년. 네. 네. 한 1년 지켜보면 지금 가격이 굉장히 저는 시장만 뭐 정상화된다라고 하면 저점으로 보일 것 같아요. 사실 오른 게 별로 없습니다. 떨어진 네. 거 대비해서. 그래서 원자력 ETF의 수혜주다라고 정리하고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는데 50%면 굉장히 많은 어떤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30%. 30%. 네. 어디서 30%라고 하더라도 아마 비중이 제일 큰 종목일 것 같은데 어디서 사셨을까? 이렇게 사셔서 수익 났다가 손실로 빠지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하지만 이런 건 이제 매매고 좀 약간 투자라는 개념으로 갖고 가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서 롱텀으로 좀 한번 갖고 가시면 일단 비중이 두둑하시기 때문에 네. 길게 갖고 가셔서 큰 수익을 좀 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작은 흐름은 좀 약간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전선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홀딩 의견을 두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IS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17,65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종목 상담으로 조금 짧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뭐 이렇게 극소형 2차전지 장비 쪽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짧게 가겠습니다. 중국 쪽과 굉장히 관련 있는 장비 회사인데 저는 물려도 에코프로비엠에서 물리라고 제가 한 3, 4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에코프로비엠이 비싸니까 난 좀 싼 거 사야지. 물론 CIS도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낸 구간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어떤 성장하는 섹터들은 어떤 주변 종목군들보다도 물론 뭐 소재보다도 장비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대장은 에코프로비엠이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밀리더라도 어떤 물리더라도 손실을 보더라도 저는 대장에서 물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나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짧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게 낫고 나는 뭐 2차전지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에코프로비엠이 낫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은 CIS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요. 오늘 또 박근호 매니저님의 공식 밴드 있잖아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뭐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릴 때마다 뭐 빵빵 터져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계시거든요. 포털에 제 밴드, 포털 밴드에 제 이름 치시면 공식 밴드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찾기 힘들고 보기 힘든 리포트들 제가 찾아서 장 전에도 계속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내가 이 뉴스를 장전에 왜 못 봤지? 내가 이 뉴스 봤었으면 이 종목 샀을 텐데 그런 뉴스를 골라서 장전에 계속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밴드에 제 이름 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현스탑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